네, 반갑습니다. 네, 8월 24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밤 8시 20분입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오늘까지 연일 급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었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가지고 아리까리 했었는데요. 제가 환율이 1200원까지 이번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월봉에서 나오는 3050포인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자리에서는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고, 만약에 환율이 1200원 올라오면서 동시에 코스피가 3050이 왔으면 확률이 상당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3050까지 왔지만 환율은 1200원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지는 않고 한 개밖에 맞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11선에서 코스피가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반등의 목표치는요. 최대 저는 320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20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영상 댓글 지난 영상 댓글에다 오늘 제가 글을 좀 남겼죠. 305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316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3200까지는 분할 매도로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 3200포인트 코스피 깨질 때 비중 조절을 못하신 분은 비중 조절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그럴 때 이번에 한번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이번에 반등을 주고 나면 저는 다음에 다시 또 3200포인트나 3160을 찍고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요.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저점 자리인 3050을 중심으로 해서요. 3050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의 그런 3000포인트는 지지를 하면서 3050을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3050은 지지하면서 3050 살짝 위에 3070이나 75포인트를 바닥을 잡고 짝꿍댕이 형태를 만들면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락 기준을 잡으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부분요. 이 파동이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1파, 2파 상승으로 봐야 될지 이 파동 길이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파동으로 계산한다면 1파,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해서 이번 하락 파동이 여기서 305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음봉과 양봉이 있는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 파동 길이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자 한번 여기 보시죠. 자,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요 자리 그죠? 요 스팽스 요 자리요. 요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을 만약 기준을 잡아버리면요. 그러면 음봉 하나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이 되는 거 지금 구간. 한 번 더 5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저점인 3050포인트를 한번 살짝 깨는 그런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만약에 하락파로 잡아준다면요. 이미 5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하락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하락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락파로 잡지 않고 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다시 하락파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저점을 한번 살짝 깨는 그런 하락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저는 한 조금 더 확률은 이 3050포인트를 한번 살짝 깨는 그런 하락파가 오히려 좀 유력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증거는 아니니까요. 자,
만약에 이 저점을 깨는 하락파가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저는 3천선 정도는 일단은 지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3천은. 근데 코스피가 3천을 찍고 돌아갈지 3,020포인트를 맞고 돌아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천 여러분께서는 3,050포인트에서부터 여러분께서는 분할 매수해 들어가면서 최저점을 3,000포인트로 잡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3,050포인트에서부터. 왜냐하면 저점이 3,000이 될지 3,100이 될지 200이 될지 300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저점을 깬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3,050포인트 깨지 않고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그 지점이 3,050이 아니고 3,07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더블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3,050 똑같이 3,050 근처를 찍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고점은 대략 최대치 3,200을 잡고 저점은 최소치죠. 저점은 최대치가 3,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에서 3,200 당분간 한 2, 3개월 한두 달은 이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아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소파동상으로는요. 뭐 3,200을 찍고 바로 3,000을 내려오는 게 아니고 3,200을 찍고 다시 3,100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올렸다 이런 작은 중간중간 작은 파동들은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최대치 3,200이 반등의 최대치고 빠지게 되면 최대치 빠지게 되면 3,000포인트를 최저점을 하는 그런 박스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 참고로 마시고요. 100%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빠졌던 많이 하락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남들이 코스피가 빠지고 다른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이나 오히려 버텼던 종목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하락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때 이 종목 오히려 상승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남들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또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이 고점 근처까지 한번 오게 되면 분봉상요 그때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 지금도 그려놨는데 그죠? 요 자리죠. 그죠? 자, 그 자리에서 가격 조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역시 카카오뱅크도 남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반대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제 뒤늦게 남들이 상승하는 게 뒤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란 종목도요. 그동안에 남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남들이 상승하는 게 뒤늦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부분의 같이 하락했던 종목들, 지수와 같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3,200 근처 또는 3,180 정도까지 반등을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의 고점에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점에서 그 종목들이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빠지게 되면 오히려 또 반대로 이번에 하락했던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나 또는 뭐 LNF 같은 전기차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주는 제가 지난번에 저는 전기차주에 요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부담스러워서 전기차주는 지금 관심이 현재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주들도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동안 안 빠졌으니까 남들 빠질 때. 그래서 이 전기차주도 물론 뭐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이 조금 이제 멀어졌을 때 대중의 관심이 조금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다시 또 반등을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에 전기차주가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많이 사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도 반대로 지금 오히려 남들 하락했던 종목이 오를 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많이 빠졌죠. 그죠? 전기차주들. 그래서 이런 전기차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참고를 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똑같이 뭐 참고를 하셔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확연하게 남들이 빠질 때 반대로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반대로 남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공개된 영상이라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가격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가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수상으로는 제가 3150이나 316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분할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대치는 32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월드라는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알 수가 없거든요. 캔들 양봉 2개 나왔는데 대략 10일 정도 11선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2967원인데요. 분봉 한번 볼까요? 자, 3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월드 보시면 30분봉상 파동이요. 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이거든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마지막 5파 상승, 분봉상요. 한번 5파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의 최대치는 대략 2,950원, 60원 정도 아니면 3,000원 정도 전후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참고로만 하십시오. 제 말 다 믿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이 하나 시스템이죠. 네, 하나 시스템도 보시면 분봉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보시면 하나 시스템은 네, 맞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도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습니다. 단, 또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도도 보시면 자, 이틀 연속 양봉 떴죠. 차트 분봉 보겠습니다. 역시 만도는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를 준비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하는 종목들이요. 한 번 더 상승파가 분봉상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대략 최대치가 한 11선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접하긴 했는데요. 분봉상 만도는 네, 파동이 보시면 아까 다른 이월드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파동이 높이가 낮았죠. 그죠? 근데 만도는 좀 굵게 3파까지 갔습니다. 일봉 보시면 아마 이 친구는 5%씩 4%씩 올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5파는 이 친구는 짧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동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1파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은 3파나 5파가 적게 놓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또는 1파는 약하게 나왔는데 또 3파도 약하게 나왔는데 5파에서 또 강한 종목이 있고요. 또는 3파에서 강한 종목이 있고 파동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규로 마지막 끝물이지만 5파를 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파나 3파가 좀 낮게 움직인 종목들을 오히려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5파 상승이 분봉상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봉상으로는 네, 역별된 종목들은 대략 한 11선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월도처럼요.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그 구간에서 만약에 파동이 5파가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가 3150이나 3160을 넘어서는 또는 60까지 왔다는데 또는 3200까지 왔던 최대치가 3200입니다. 3200까지 못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간에 넣으면 그때는 한번 비중을 그동안에 3200 깨지면서 비중 조절을 못 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비중 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중 조절을 원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지 나는 비중 조절 없이 그냥 장기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그죠? 자, 비중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자, 코스피가 3150, 60 이상에서부터 최대치 3200까지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구간인데 분할 매도 구간인데요. 왜 다시 하락해야 되냐면은
9월 중순에 다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FOMC 회의는 지난번부터 쭉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지는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어떤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6월달에 FOMC 회의 때도 이번에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9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 FOMC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주까지는 내일도 저는 지수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또 그냥 저냥 뭐 내일까지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그럼 내일이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3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잔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3170까지 80까지 갔다가 뭐 3130에서 다시 좀 또 올렸다가 뭐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잔파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00 최대치 3000이 하락으로는 3000이 최대치 그렇게 좀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잔파동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고요. FOMC 회의가 9월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는 당분간 이런 시소 장세, 박스권의 시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200을 최대치, 3000을 최저치로 해서 박스권 장세 잘만 이거를 대응하면 오히려 돈 벌기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보시고요. FOMC 회의 임박했을 때는 또 한 번 또 지난번처럼 쓰나미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매매에서 이번 반등에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오파 먹고 나서 또 지난번에 남들 빠질 때 올랐던 종목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쪽에 따라 붙으셔도 됩니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